자, 오늘 하자. 자, 멘델의 유전 법칙 30쪽이에요. 30쪽. 30쪽 꺼내시고. 자, 옛날에 멘델이라는 과학자가, 멘델 유명한 과학자죠. 유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고, 그러면서 이제 유전 법칙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배우기 전에 멘델이라는 과학자가 완두콩을 가지고 유전 연구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왜 하필 식물 완두를 가지고 연구했냐면은 제목을 완두가 실험 재료로. 완두는 완벽해서? 사람보다 완벽해? 그러니까 그 하나에 여러 개씩 나니까 그리고 이제 쉽게 딱 하고 물 맞추면 완두밖에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지대집만 완두밖에 없으니까 그걸로 한 거 아니야? 나 부자야 귀족이야. 자, 봅시다. 알 뻔해. 오늘 왜 이렇게 들떠가지고 왜 그래? 이렇게 싫어. 이렇게 들떴어. 자, 유전 실험을 할 때 직감에 사연이거든. 사람으로 안 하고 완두콩, 식물 가지고 했거든? 완두콩 식물 갖고 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 뭐 써있는데, 뭐 기르기 쉬워. 반대로 이제 사람은 어때? 사람은 기르기가 어렵죠. 야, 너네 같은 애들 키우려고 해봐. 얼마나 그지? 머리 아파. 많이 먹지, 말도 안 듣지, 응? 공부도 안 하지, 기르려고 해도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완두콩 기르기가 쉽고, 한 세대가 짧다. 한 세대가 짧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 일찍 죽는다. 그러니까 완두콩이 새싹부터 나가지고 자라가지고 죽을 때까지 한 세대가 기간이 짧아요. 근데 사람은 유전 연구하려고 그러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보면은 뭐 한 80년은 살 거 아니야, 너네. 응? 최소한. 너네 때는 거의 100세까지 살 거예요. 아유, 지겨워. 100세까지 어떻게 살려고. 아무튼 의학이 발달하면서 너네 때는 거의 100세까지 살 것 같은데, 그럼 사람은 거꾸로 한 세대가 너무 길어서 어떤 사람을 연구하려고 그러면은 몇십 년 연구를 해야 되죠. 근데 완두콩은 한 세대가 짧아서 짧은 기간 동안에 연구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자손 숫자가 많아요. 자손 숫자가 많다라는 건 뭐냐면은 완두콩이 얘들아, 완두 식물에서 완두콩이 열릴 때 한두 개만 열리니? 굉장히 많이 열리죠? 네. 막 몇백 개씩 열린단 말이야. 그러면 숫자가 많으니까 통계 내기가 어때? 쉬워요. 통계 확률도 올라가는 거고. 근데 거꾸로 사람은 어때? 자손 숫자가 적어. 너네 보통 요즘 자식 낳을 때 한 명 아니면 두 명밖에 안 낳잖아. 안 낳는 경우도 있고. 그럼 한 명이나 두 명 나왔을 때는 표본이 너무 적으니까 통계 내기가 어렵죠. 그리고 통계의 정확성도 떨어지지. 어쩌다가 얘가 태어났을 수가 있단 말이야. 응? 요런 애가. 그 다음에 대립 형질이 뚜렷하다. 저번 시간에 요거 유전 용어 설명했었는데, 대립, 반대되는 형질, 성질이라고 그랬지? 반대되는 성질이 뚜렷해. 그래서 완두콩은 황색 아니면 녹색이야. 그 다음에 주름진 모양 아니면 둥근한 줄. 그런 경우밖에 없거든? 근데 사람은 어때?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두 종류밖에 없니? 뭐 중간도 있고 조금 크고 조금 작은 사람, 별별 사람 다 있죠. 그래서 사람은 대립형질이 뚜렷하지 않지만 완두콩은 대립형질이 뚜렷해요. 그 다음에 5번째, 자가수분과 타가수분이 모두 가능해요.
정자, 난자 결합하는 걸로 수정한다 그러고, 식물은 암술, 수술, 수분시킨다 그래, 수분. 근데 사람은, 얘들아, 어떤 A라는 남자하고 B라는 여자가 있을 때, A, B가 자식을 낳았을 때, 어떤 자식이 태어날까 연구하고 싶어. 근데 저 A라는 남자하고 B라는 여자하고 이렇게 교배시킬 수가 있어? 걔네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 그치? 교배시키기가 힘들죠. 근데 식물은 어떻게 돼?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이렇게 수분시키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자가수분. 자가수분은 뭐라 그랬니? 같은 나무에서 암술하고 수술을 어떻게 하는 거야? 수분시키는 거죠? 타가수분은 뭐였니? 다른 나무, 다른 개체. 다른 개체의 암술과 수술을 이렇게 수분시키는 거였죠. 근데 사람이 마음에 드는 거 이렇게 해보고 싶은 거 수분시킬 수 있잖아. 자, 그래서 뭐 요런 이유들 때문에 완두콩 식물 가지고 유전 연구를 했어요. 기름이 쉽고 한 세대가 짧고 자손 숫자 많고 대리명들 뚜렷하고 수분도 자기 마음대로 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장점 때문에 완두 갖고 유전 연구를 해서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멘델의 유전 법칙이 세 가지가 있는데 크게 첫 번째 이제 배울 거야. 우열의 원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 벌써 학교에서 배운 사람도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독립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세 가지가 멘델의 유전 법칙. 근데 멘델은 뭐 가지고 연구했다? 완두콩 가지고 연구했는데, 식물 갖고 연구했는데, 이 세 가지 법칙이 완두 갖고 연구했지만 이게 사람한테도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뭐 완두 식물이나 사람이나 다 생명체잖아. 내가 유전하는 원리가 비슷하다는 얘기야. 네? 정확하게 딱딱 들어맞지는 않는데 이 식물의 유전 원리가 사람한테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멘델의 유전 법칙 배우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도 배울 거예요. 너네가 왜 이렇게 생기고 왜 이렇게 공부 못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 저희가 부모님 선물로 자, 그러면 이제 저 멘델의 유전 법칙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합시다. 여기 책에 뭐 이렇게 정의들이 나와 있는데 요 밑에 걸로 하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밑에 걸로 한번 봅시다. 여기에는 지금 둥근완두, 주름진완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책의 모양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우리 색깔로 한번 해볼까? 완두콩 색깔로. 그럼 Y. 색깔로 한번 해봅시다. 아휴, 우리도 이렇게 안 말라. 진짜 얼마나 물도 쉬면서 뭐 알죠? 우리가 초록색하고 노란색하고 아니야, 많았어. 안 물어봤어. 무조건 안 물어봤어. 무슨 자, 색깔만 보자. 나와? 노란 색깔만 나와. 만나세요. 좀 못하게 하세요. 오늘 조금 여유 있게 하는 거야. 너는 아직 시험도 안 보고 추석도 있고 하니까 조금 여유 있게 하는 건데. 자, 보자. 자, 완두콩이 있어요. 황색 완두콩이 있고요. 제가 왜 노란색이 아니라 황색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노란색에도 그렇게 상관은 없어. 근데 노란색을 이제 황색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검은색이 녹색 완두콩이 있어요. 이름이 어렵잖아. 노란색, 초록색 하면 돼. 글자가 썼잖아. 쓸 때 편하잖아. 아니 노란색으로 해도 돼. 네. 황색 완두콩하고 녹색 완두콩이 있어요. 녹색 완두콩은 초록 완두콩 그렇게 해도 되고 성해가지고 그랬지. 뭐 같은 거니까. 자, 이런 완두가 있는데 완두콩의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두 개가 있어요. 크게. 어떤 유전자가 있냐면 대문자 Y 유전자가 있고 소문자 Y 유전자가 있는데 대가나 멍 때리지 말고 대문자 Y가 무슨 유전자냐면은 황색 완두콩이 나타나게 하는 황색 유전자예요. 그리고 소문자 Y가 녹색 완두콩이 나타나게 하는 녹색 유전자예요. 그러면 Y가 옐로우 약자겠죠? 그럼 녹색은 선생님이 그린인데 G라고 안 써요? 근데 요거 두 가지는 뭐야? 둘 다 완두콩의 색깔에 관계된 유전자라서 하나를 대문자로 쓰고 하나를 소문자로 이렇게 보통 표시해요. 근데 이 문자는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 A로 써도 돼. 만약에 얘를 대문자 A로 썼으면 얘는 소문자 A로 쓰면 돼요. 뭐 유전자는 뭐 어떤 문자를 써도 상관은 없어.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문자로 쓰는 게 저번 시간에 유전 용어할 때 선생님이 한번 얘기했듯이 얘가 우성 유전자예요. 우성. 우성이 뭐라 그랬니? 센 거. 그래, 쉽게 얘기했을 때 센 거, 먼저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소문자가 열성 유전자인데 열성이 뭐야? 약한 거. 뭐 쉽게 얘기해서 약한 거, 잘 안 나타나는 거. 그러면 봐봐. 완두콩이 있어. 자, 완두콩이 있는데 유전자가 대문자 YY를 갖고 있는 완두콩이 있대. 그럼 얘는 색깔이 무슨 색깔일까? 노란색. 황색 유전자밖에 없으니까 얘는 노란색 황색이 되겠죠? 그리고 대문자하고 소문자를 유전자를 갖고 있는 완두콩이 있대. 그럼 얘는 무슨 색깔일까? 얘도 황색이에요. 황색 유전자하고 녹색 유전자가 있지만 황색 유전자가 우성이야. 그러니까 황색 유전자가 나타나. 에? 녹색 유전자는 열성이니까 나타나지는 않아요. 나타나지는 않는데 갖고는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소문자 YY를 갖고 있는 완두콩은 당연히 녹색 유전자밖에 없으니까 녹색 완두콩이 되는 거지. 그치? 이런 거죠. 그리고 유전자는 보통 이렇게 짝지어가 아니에요. 왜? 하나 아빠가 준 거, 하나 엄마가 준 거. 그럼 이게 식물이니까 하나는 수술에서 온 거, 하나는 어디? 암술에서 온 거. 사람도 유전자가 이렇게 짝지어가 아니에요. 하나 아빠 준 거, 하나 엄마 준 거. 에? 서로 못 풀어지겠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보자. 황색 완두콩 순종하고 녹색 완두콩 순종을 교배를 시켰대요. 그래, 순종은 뭐야? 유전자가 똑같은 거. 같은 거. 이거 순종이지. 얘는 작종. 다르니까 잡종이라고 그러지? 얘는 순종. 순종이죠. 그러면 황색 완두 순종이라고 하면은 황색이니까 유전자가 Y가 대문자 Y가 있어야 돼. 근데 순종이라 그러면은 유전자가 똑같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녹색 완두 순종이라 그러면 소문자 Y 녹색 유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순종이니까 유전자가 같은 거야, 그치? 됐니? 예, 그럼 얘네들이 이제 교배시켰어. 수분시켰어. 수분시키면 자식이 어떤 자식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자. 대문자를 손자밖에 안 보잖아요. 너네 저번에 그 체세포 분열하고 감수 분열 배웠잖아. 체세포 분열은 이 몸에 있는 세포가 분열해서 몸의 세포 숫자가 많아지면서 몸이 자랄 때 하는 분열이지. 감수 분열은 뭐였니? 생식세포 만들 때 정자란 자. 자식 낳기 위해서 생식세포 만드는 분열이 감수 분열이었어. 그럼 식물도 자식을 낳아.
씨앗을 만든단 말이야, 씨를. 그럼 얘도 무슨 분열할까? 감수 분열해. 근데 감수 분열 기억나니? 뭐가 기억나? 감수 분열은 염색체 개수가 어떻게 되지, 태연아? 또 졸아요. 반으로 줄지. 그 염색체 개수가 반으로 준다는 거는 염색체 안에 있는 이 유전자도 절반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감수 분열을 하게 되면은 자식 낳는 생식세포를 만들어요. 근데 생세포는 염색체 개수가 절반 줄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유전자도 절반 줄어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는 절반 줄으니까 뭐가 나올 수 있어? 대문자 Y. 응? 또 요것도 절반 줄면은 대문자 Y. 그러니까 얘에서 나올 수 있는 생세포는 대문자 Y밖에 없어. 그럼 얘는 감수 분열해서 생식세포를 만들면 하나 줄어서 어떻게 돼? 대문자 Y 갖는 생식세포. 또 하나 줄어서 소문자 Y 갖는 생식세포.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죠. 그럼 얘는 감수 분열해서 소문자 Y 갖는 생식세포. 또 소문자 Y 갖는 생식세포. 얘는 소문자 Y밖에 안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얘에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 자식 낳는 세포는 뭐밖에 없어? Y. 대문자 Y밖에 없죠. 절반 줄어서. 그럼 얘에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는? Y. 소문자 Y. 여기에서 이제 법칙이 하나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분리의 법칙이라는 게 나와요. 분리의 법칙은 뭐냐면 이 책에도 적혀 있을 텐데, 분리의 법칙은 생식세포를 만들 때 생식세포의 유전자가 분리돼서 따로따로 들어간다는 게 분리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생식세포를 만들어. 그러면 얘 따로 다른 생식세포에 들어가. 네? 하나씩만 갖게 돼, 생식세포는. 이렇게 생세포에서 유전자가 분리돼서 따로따로 들어간다. 그게 분리의 법칙이에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어떻게 돼? 생식세포 만들 때 얘 따로 다른 생식세포에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생식세포가 얘밖에 안 나오고 얘는 생식세포가 얘밖에 안 나오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정자, 난자, 수정하면 누가 나오겠니? 얘가 나오겠지, 자식을. 다른 자식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100% 얘가. 근데 다 뻥이야, 이거. 감성 노트북 그냥, 뭘 그냥 줘. 저거 신청하면은 막 또 돈. 이게 뭐냐면, 맨 처음에는 빵원이야. 근데 이제 달달이 어떻게 해? 달달이 몇만 원씩 이렇게 청구가 되죠, 그죠? 어차피 돈 다 내. 에이, 뻥. 이게 오늘까지만 그랬잖아. 이게 매번 떠요. 매일 떠. 근데 광고 이거 어떻게 없애지? 진짜. 자, 그래서 황색 완두 순종과 녹색 완두 순종이 교배를 하면은, 수분을 하면은 자식은 전부 다 100% 얘가 나와요. 그럼 얘는 황색일까, 녹색일까? 황색이죠, 얘는. 왜? 얘가 황색 유전자, 녹색 유전자를 둘 다 갖고 있지만 황색 유전자가 뭐야? 우성,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멘델의 유전법칙 원리가 하나 나오는데 우열의 원리라는 게 나와요. 우열의 원리는 뭐냐면 우성과 열성 중에 누가 나타난다? 우성이 나타난다. 이게 우열의 원리야. 그러니까 우성 유전자하고 열성 유전자가 있을 때 얘 완두콩은 우성 유전자가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게 우열의 원리야. 자, 그러면 가만, 이게 어버이야. 그 다음에 자손을 낳았어. 자손 1대를 낳았어. 네, 자손 1대는 100% 다 황색이 나와.
내 자손 1대를 자가수분 시켰어. 자가수분이 뭐니? 자기들끼리 수분한 거죠. 사람은 자가수분하면 안 돼요. 사람은 할 수 없지 않아요? 할 수 없지. 아니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기 형제끼리 이렇게 수정을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저기 돌연변이 생겨요. 요즘 거기서 막 같은 가족끼리만 한 마을에서 해갖고 이상한 그래 돌연변이 생기고 그게 유전자가 나중에 뭐 전문적으로 가면 배우는데 친척끼리 만약에 이렇게 수정을 했다 그러면은 그 유전자가 좀 이상하게 꼬여요. 그래갖고 돌연변이가 나오든지 아기가 기형아가 나오든지 아니면 태어나지 못할 수도 있고. 드라마에서 동양인이랑 수정을 드라마에서 이제 동생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는데 위험하지 그러니까. 근데 너는 가족이 친척이 이성으로 느껴지니? 안 느껴지잖아. 그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이제 모르는 사람 나중에 이제 멋있는 남자 응? 예쁜 여자 이렇게 사귀어가지고 결혼하시면 되죠. 그래서 멋있는 남자를 사귀라 그랬더니 또 응? 남자인데 또 남자 사귀어가지고 또 동성연애하고 아니 동성연애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좀 풀렸는데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동성연애하게 되면 조금 이제 알다시피 에이즈 같은 이런 것도 좀 생길 수가 있고 바이러스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고. 네, 봅시다. 자, 그래서 자가수분했어요. 식물은 자기들끼리 수분할 수 있죠. 그럼 자가수분했다라는 거는 얘하고 똑같은 유전자끼리 수분을 시켰다는 거예요. 황색과 황색.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자식들은 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죠. 자손 2대. 흰색이거나 초록색이거나 흰색이거나. 보자. 자, 요 식물 완두콩에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는 이 대문자 대문자 Y도 나오고 또 누구도 나와? 소문자 Y도 나와요. 왜? 분리의 법칙에 의해서 감수 분열할 때 생세포에 따로따로 절반 들어가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생세포가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분리 법칙에서 따로따로. 그래서 앞으로 요거를 표로 만들 거야. 표로 어떻게 만드냐면은 너무 크게 썼네. 이렇게. 봐봐. 얘에서 나오는 생세포는 뭐 있어? 대문자 Y하고 누구? 소문자 Y.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만약에 남자야. 남자에서 나오는 정자는 요거. 네? XY 그럼 이게 사람으로 따지면 이게 여자인데 여자에서 나오는 남자는 요거. 그러면 정자하고 남자가 수정해. 그 식물을 이제 수분해. 그럼 얘네들끼리 수분하면은 요런 자식이 태어나죠. 요런 자식이 태어나요. 그 다음에 얘 정자랑 얘 남자랑 수분하면은 요런 자식이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 사람이 이해하기 쉬우니까 사람으로 정자 난자로 얘기한 거야. 식물은 암술 수술이 수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네가 수분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다, 그치? 이런 자식. 그 다음에 얘네가 수분하면 이렇게 되겠다. 이런 자식. 그러면 이 자손일 때가 자가 수분을 했을 때 나오는 자식은 총 이렇게 네 자식이 있다 그랬을 때 얘는 무슨 색깔이니? 얘는 황색이야. 왜? 황색 유전자밖에 없으니까. 얘는 무슨 색깔이니? 황색 유전자가 우성이니까 황색이겠죠? 얘는 무슨 색깔이니? 황색이죠. 그래서 황색이 몇 개가 나와? 3개가. 근데 얘는 녹색 유전자밖에 없으니까 무슨 색깔? 녹색이죠. 그럼 녹색 완두콩이 몇 개가 나와? 2개. 그래서 자손 2대에서는 황색 우성과 녹색
열성이 3대1의 비율로 나와요. 75%. 그럼 선생님 문제 내볼게. 자, 자손 2대에서 완두콩을 1000개를 얻었대. 1000개. 식물은 뭐 많이 열리니까 1000개를 얻었대. 그 중에서 이론상 황색 완두콩은 몇 개? 15개. 15개. 3대1이잖아. 그럼 너는 이거 계산 어떻게 하니? 자, 완두콩이 1000개가 열렸는데, 황색이니까 이렇게 쓸게. 완두콩이 1000개가 열렸는데, 전체 비율이 3대1. 전체 비율이 몇이야? 4개 중에 황색이 몇 가지? 3가지지. 전체 4개 중에 3가지잖아. 그치? 3개. 그럼 몇 개? 750개가 황색이 될 거고, 그 나머지 250개가 뭐가 돼? 녹색이 되겠죠. 그럼 1000개 중에 전체 4개로 쪼갠 것 중에 하나의 비율이지. 이해했니? 아, 그 250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요거는 어디까지나 뭐야? 이론상 이렇게 되는 거고, 실제로는 조금 달라요. 실제로는 뭐 황색이 748개가 나오고, 녹색이 252개,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실제로는. 확률상이니까. 근데 약 따지면 3대1로 나와. 약 따지면. 1000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게 나올 수는 없고. 아니 근데 있을 가능성이 없진 않잖아요. 확률이 많이 없고요. 아이, 1000개에서 4분의 확률이 딱 터져갖고 그냥 다 녹색이 되처럼. 아, 초등학생이냐? 자, 봅시다. 선언은 끝나고 남아. 자, 봐. 자, 여기 봅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처음이니까 천천히 하는 거야. 자, 황색 순종과 녹색 순종을 수분하면은 자식은 황색이 100%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생리세포가 요거 2개밖에 없으니까 수분하면 요거밖에 안 나오지? 네. 근데 이 자손일 때 황색, 얘들아, 황색 잡종이죠, 이거는. 잡종을 잡아 수분하면은 황색이 3, 녹색이 얼마? 1. 이런 비율로 나와요. 네? 할 수 있겠죠? 그때 분리의 법칙은 뭐다? 유전자가 생식세포에 감수 분열할 때 따로따로 어떻게? 분리돼서 들어간다. 우열의 원리는 뭐다? 우성 유전자하고 열성 유전자가 있을 때 누가 표현이 된다? 우성이 표현이 된다. 나타난다. 됐니? 그리고 법칙이 독립의 법칙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건 이제 뒷장에서 할 거예요. 뭐 이 정도 알면 되고, 그래서 요 그림은 이것도 뭐 중군환도하고 주름진 완도가 있을 때 생식세포는 대문자 알, 소문자 알 가지니까 잡종 1대, 그러니까 자손 1대 대 잡종 1대라 그래. 왜 잡종이 나와서 그런 거야? 잡종 1대에서는 생식세포 수분하면은 대문자 알, 소문자 알을 갖게 되는데 대문자 알이 나타나는 거죠. 얘네들끼리 자가 수분하면 둥근 거 몇 가지? 3가지. 주름진 거 몇 가지? 1가지. 그래서 우성이 3가지, 열성이 1가지. 이렇게 나타나요. 할 수 있는. 네. 근데 저기서 어버이에서 알이 2개였잖아요. 이거? 네. 응. 뭐 하나는 어디 간 거예요? 감수분해서 하나만 내려온다니까. 그러니까. 감수분해서 하나만 남았잖아. 하나 어디 간 게 아니라. 아니, 태연이가 가끔 멍 때려. 멍 때리고 성질 받아 앉았다가. 아니에요. 아니, 봐봐. 아니야. 봐봐. 이해 안 되면 얘기해야지. 이게 사람이라고 해봐. 먼저 사진 찍고 이거 지우고 해줄게. 사진 찍었나? Do you know 감수분열? 모르구나. 야, 봐봐. 못 들었을 수도 있고, 이해 못했을 수도 있는 거지. 봐봐, 처음인데. 그러니까 이 완두콩이 이렇게 유전자를 갖고 있어. 이게 사람이라고 해봐. 응? 그러면 사람이, 이게 남자야. 그럼 이제 자식 나올 때 뭘 만들어? 남자니까. 정자를 만들겠죠? 정자 같은 경우에 뭐라 그래? 생식세포라 그러지. 그치? 그럼 사람 몸에서 정자를 만들 때 무슨 분열에서 만드니?
감수 분열해서 만들잖아. 사람 몸에서. 사람에서 저번에 배웠듯이 정소라는 부분에서 감수 분열하면 정자가 만들어져. 근데 감수 분열할 때는 염색체계 쓰고 어떻게 돼? 절반 줄어. 응? 그러니까 아빠가 준 염색체, 엄마가 준 염색체가 있는데 짝지어 다니는데 감수 분열하면은 절반이 줄어요. 하나만 남게 돼. 응? 하나만. 그러면 요 염색체 안에 들어있는 요 유전자도 어떻게 돼? 하나만 남게 돼요. 하나만. 그럼 이 사람이 감수 분열해서 정자를 만들 때 얘가 이쪽 정자로 들어가면 얘는 이쪽 정자로 들어가는 거야. 네? 그래서 정자에 유전자가 둘 중에 뭐만 갖게 돼? 한 개만 갖게 되죠. 한 개만. 네? 이게 정자가 될 때 얘한테 이게 오고 얘한테 이게 오고. 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얘는 만약에 사람으로 따지면 정자 만들 때 정자 이렇게 만들 때 얘가 일로 가면 얘는 어떻게 돼? 일로 오겠죠. 응? 그래서 생세포는 식물이나 동물 몸에 있는 유전자의 뭐에? 절반만 갖게 돼, 절반. 됐어? 안 됐어? 응. 자, 오른쪽에 문제 있을 거예요. 시간 조금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자, 오른쪽 문제 조금 풀어봅시다. 그리고 모르는 거 설명해 줄게요. 자, 뒷장에 보시면 야. 어허. 우리 친구가 목소리가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오늘 왜 자꾸 온 거야? 아니 그 뭐지 얘가 교회를 모욕하잖아요. 노력을 안 했어. 자, 봐. 뒷장. 자, 뒷장에 뭐 여기 멘델이 세운 가설 그래가지고 뭐 세 가지가 나왔는데 이거 다 설명한 거야. 아까 전에. 봐봐.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한 가지 형질이 성질이라 그랬죠? 한 가지 성질을 결정하는 한 쌍의 유전인자가 있고,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황색, 녹색 이런 거 했잖아. 그치? 그러면 황색, 녹색이라는 거는 한 가지 완두콩의 색깔을 결정하는, 네?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인자는 이렇게 짝지어 다니죠. 응? 그 얘기고, 그리고 유전인자는 왜 짝지어 다닌다? 부모한테서 하나씩 받는 거지? 식물은 수술 암술에서 받는 거야. 그래서 유전인자는 부모에서 자손에게 전달이 되죠.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우열의 원리하고 분리의 법칙 배웠는데 우열의 원리는 뭐라 그랬어? 한 쌍에 이렇게 유전자가 있을 때 응? 우성이 어떻게 된다? 나타난다. 그치? 그리고 황색 유전자하고 녹색 유전자가 있을 때 이 완두콩은 뭐야? 황색이 되는 거지. 우성이 나타난다. 그래서 유전인자가 다를 때는 이렇게 다를 때는 하나의 유전인자만 표현이 되고 누가 표현이 된다? 우성이. 그리고 나머지 유전인자는 나타나지 않는다. 누구? 열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요게 우열의 원리고. 그 다음 분리의 법칙은 뭐였어? 생식세포. 응? 사람으로 따지면 정자, 난자를 만들 때 각 생식세포로 유전자가 어떻게 돼? 나눠져서 들어간다. 네? 맞니? 네. 그래서 만약에 요 식물에서 생식세포를 만들 때는 어떤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어? 대문자 Y 갖는 애하고 누구? 써문자 Y 갖는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죠. 그럼 사람으로 따지면 이게 사람이라 그러면 사람에서 정자를 만들 때는 대문자 Y 갖는 정자하고 소문자 Y 갖는 정자가 만들어지는 거지. 절반으로 줄어서. 됐니? 네. 선생님 막 두세 번씩 얘기해서 약간 지겨운 사람도 있을 텐데 처음이니까 확실하게 좀 알아주세요. 자, 여기 밑에 보면은 중간 유전이라는 게 있어요. 중학교 때 이 중간 유전이라는 말은 안 쓰는데 이건 뭐냐면
우열 관계가 불분명해요. 우열 관계가 뭐야? 우성 결성. 이 완두콩 같은 경우에 대문자, 황색 유전자가 녹색보다는 항상 우성이지. 이거는 우열, 우성 열성이 확실한 거야. 근데 우열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확실하게 갈려지지 않은 그런 유전이 있거든? 그런 걸 중간 유전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이런 분꽃이 있어요. 분꽃. 꽃 중에 분꽃이라고 있어. 궁금하면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자, 분꽃은 봐봐. 유전자가 분꽃의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빨간 유전자가 있고, 흰색. 빨간 유전자가 있고 흰색 유전자가 있어. 흰색. 빨간색이니까 레드, 흰색이니까 화이트, 그 약자로 쓴 건데 문자는 뭐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 근데 둘 다 대문자로 썼지. 그러니까 둘 다 우성이라는 게 아니고 이게 얘가 우성도 아니고 얘가 우성도 아니야. 그럼 얘가 열성도 아니고 얘가 열성도 아니야. 이 관계가 어떻게 돼? 불분명해. 어? 잘 봐, 태연아. 오늘 조금만 할 거야. 불분명해. 어? 네. 그러니까 거의 이게 동등한 입장이야. 이렇게 유전하는 게 분꽃 같은 건데, 그럼 여기 얘가 나와 있는데, 자, 빨간색 순종이 있어요. 빨간색 순종이니까 유전자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죠. 요게 빨간색 순종. 그치? 흰색 순종이 있어요. 흰색 순종. 됐니? 자, 둘을 교배했어. 어버이, 부모가 이제 교배가, 아니, 수분이 된 거야. 식물이니까. 수분을 했어.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는? R. 자식 낳는 세포는? R. 분리 법칙에 의해서 얘가 따로따로 분리돼서 들어가죠? 그러면, 대문자 R을 갖는 생식세포밖에 없어. 그 얘에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는? 대문자 W 갖는 생식세포밖에 없어. 그러면 사람으로 따지면 정자, 난자 수정하면 자식은 RW. 자손일 때 또는 잡종일 때 자식은 RW도 그렇게. 저건 자손이라 얘기 안 해요. 자손이라고 얘기해도 되지. 뭐 식물도 뭐 자손이니까. 네. 근데 1대2대 나중에 표시가 되니까 그냥 RW를 갖게 되는데 얘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면 분홍. 빨간색이 우성도 아니고 흰색이 우성도 아니라서 빨간색이나 흰색이 아니고 두 가지가 좀 섞여 있는 분홍색 꽃이야. 그럼 얘네들끼리 자가수분을 시켰어. 자가수분 지네들끼리. 그러면 이제 자손 2대, 잡종 2대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RW. 자, 맨 처음에 시성. 자, 보세요. 아, 왜요? 아니, 성격이 활기찬 건 좋은데 어떨 때 뭐 바보 같아. 막. 선생님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 정확하게 봤지. 네. 아니야, 근데 선우가 성격이 좋아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는 절반만 갖게 되니까 R을 갖는 생식세포하고 누구? W 갖는. 얘도 똑같죠. R을 갖는 생식세포, W 갖는 생식세포. 그럼 요거를 우리가 보기 좋게 표로 한번 생각해보자. 얘에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 R하고 W. 얘에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 R하고 W. 그러면 얘들아 얘네끼리 수분하면 얘가 나오죠. 얘가 나오고 얘네끼리 수분하면 RW가 나와. 꿈에서도 생각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네끼리 수분하면 RW가 나오죠. 그 다음에 얘네끼리 수분하면 WW가 나와.
그래서 잡종 2대, 자손 2대에서는 이런 게 나와요. 왜 웃는 거예요? 태어나 뭐 어디서 빵 터졌어? 그래서 저러면 무서울 지경이야. 진짜 무서워. 아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빵 터져. 죄송해요. 알토를 그리는 거야? 아니 그 생각나요 자꾸 이상해. 다른만 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잡종이 돼서는 이런 자손들이 태어났는데 얘는 무슨 색깔일까? 빨간색이죠? 빨간 유전자밖에 없으니까 빨간색 분꽃이 되고요. 그럼 얘네는 분홍색. 얘네는 빨간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야. 이게 불분명해서 사이가 섞여서 분홍색 꽃이 나와요. 그럼 얘는 흰색 유전자밖에 없으니까 흰색 꽃이 나와. 그래서 잡종 2대에서는 빨간 분꽃, 그 다음에 분홍 분꽃, 흰 분꽃이 1대 2대 1. 이런 관계로 나타나요. 뭐 사람에도 있다 얘들아. 자, 그러면 이런 중간 유전은 우열 관계가 불분명하니까 멘델의 유전 법칙 중에 뭐에 어긋날까? 그렇지. 우열의 원리에 어긋나죠. 우열의 원리에 어긋나는 그런 유전이야. 우열의 원리는 아까 배웠듯이 우성, 열성 중에 우성이 표현된다. 그거 했잖아. 그치? 네, 얘는 우열의 원리에 어긋나는 그런 유전이다. 장미 파란색도 있지 않아? 장미는 어떻게 돼요? 그거 식물마다 뭐 다 할 수 없지. 나중에 궁금하면 남어. 그리고 선생님도 야, 세상에 있는 모든 식물이나 동물 그걸 다 어떻게 다 알겠니? 선생님도 찾아봐야지. IW 조용히 해. 너는 자꾸 그러면 저기 이거 병원에 보내잖아. 어디에요? 자, 멘델의 유전 법칙 중에 이제 한 가지 법칙이 더 있는데 독립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독립의 법칙은 좀 설명할 게 좀 길어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봐봐. 지금 보더라도 유전자가 몇 가지가 섞여 있어. 섞여 있어서 좀 복잡한 유전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너는 시험에 나왔을 때 이 독립의 법칙 가지고 문제 냈을 때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건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오른쪽에 보면은 6번 있죠? 6번만 얼른 풀어. 궁금한 거 있는데 물어보지 마세요. 뭐? 이렇게 네? 그 우열의 원리 어긋나는 거랑 안 어긋나는 걸 어떻게 보고? 그러니까 대부분은 어떻게 돼? 멘델의 유전 법칙에 의해서 우열의 원리가 적용이 돼. 네? 대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예외가 있어요. 이렇게 분꽃하고 그 다음에 팔라미노 말에 뭐 털 색깔 이런 거 있거든. 근데 너네 중학교 때 시험에서는 우열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 요거밖에 안 나와요. 분꽃. 네? 분꽃밖에 안 나오니까 만약에 문제 중에 이렇게 분꽃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렇게 중간 유전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우열의 원리가 적용이 돼. 네? 그것도 적용이 되는데 혈액형은 또 조금 달라. AB 그래. O E O 잘났어. 알았어, 너 잘났어. 그래 이제 배울 거야 이제. 배울 거야. 잠깐만. 이거 금방 풀었지? 다닐수 있지 뭐라. 알니? 들었어요. 알냐? 네. 자 여기 채점 해보고. 진짜 팔만 다 있으니 빨간색 안 나와. 나와. 형. 나오긴 나와. 사실 있는 줄 알아. 채점 해보고. 됐니? 네. 자 6번 헷갈리는 거 있니? 아니요. 없어요. 괜찮아? 네. 여기 있는 거 가장 기본적인 문제니까 뭐 어렵지 않은데 뒤에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조금 어렵거든? 네. 그래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할 건데 남은 시간 끝나는 게 아니고요. 뒤에 보면은 요 가로 반짝이는 집에서 한번 해보고
너네 추석이니까 선생님이 숙제 안 내주려고 추석 때 재밌게 놀라고 거기 36쪽에 보시면은 오늘 배운 게 유전 영어 저번 시간에 배웠죠? 네. 1번부터 어디까지 거? 1번부터 14번. 오 그지 14번 있어? 14번 18번도 있고 19번도 아니 너 조용히 있어 그냥. 너 아직 안 배웠어 그래? 자 1번부터 14번 있죠? 아 진짜 오늘 왜 이렇게 들떠가지고 그냥 내자요. 자꾸 산만하게 하면 진짜 화낸다. 그만하고 이제. 자, 1번부터 14번까지 14문제만 먼저 풀고 어려운 거 있으면 선생님이 설명 좀 해줄게요. 그럼 이번 주는 숙제 안 내줄게. 추석 때 재밌게 놀고. 네? 시험도 아니니까 너네는. 여기 학원 친구예요. 신사도 친구예요.